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함께 브리핑을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시장 상황 마감도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네, 유럽 증시 이번에 하락한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ECB 포럼에서 주요 인사들의 매파적인 기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발언들이 여러 가지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발언을 소화해내면서 유럽 증시 상승한 채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유럽과 프랑스 그리고 영국의 주요 지수들 일제히 반등한 가운데 유로스톡스 50 지수 살펴보시면 0.92%로 1% 가까이 되는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4,344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ECB 포럼의 주요 중앙은행 총재들은 금리 인상을 이어가겠다는 매파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여기서 파월 연준 의장도 금리를 2차례가량 더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를 했고 라가르드 ECB 총재 또한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따라서 7월에도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이라는 이러한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주요국 총재들이 추가 긴축에도 전면적인 경기 침체 가능성은 낮다고 말을 하면서 이러한 발언들을 소화해내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어서 원유 선물 가격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유 선물 가격 2% 넘게 상승했습니다. 2.14%의 강세 흐름을 기록을 했고요. 69.15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원유 같은 케이스는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이 되면서 이렇게 반등하는 움직임을 나타냈고요. 2%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원유 선물 가격 흐름과 유럽 증시 마감 상황까지 전달해 드렸고요.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연결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 마감 상황 궁금한데요. 자세한 내용 전달해 주시죠. 예, 오늘 뉴욕 증시는 제롬 파월 의장이 연내 2차례 추가 금리 인상 계획을 재확인한 데 따른 부담과 미국 정부의 추가적인 대중 AI 반도체 수출 규제 가능성 속에 혼조 양상을 보였던 가운데 다우지수가 0.2%, S&P 500이 0.09% 하락했으며 반면 나스닥은 0.27%,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은 0.47% 각각 상승했으며 대중국 반도체 추가 수출 규제 검토 소식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SOX는 0.9%의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파월 의장은 포르투갈에서 열린 유럽 중앙은행 주최 통화정책 포럼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연속 금리 인상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거듭 밝혔는데요. 그는 노동시장의 타이트한 수급이 지속되면서 연준의 목표인 2% 인플레이션이 2024년까지 도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 같은 발언 후 채권 선물 시장에서는 다음 달 FOMC에서 연준이 0.25%포인트의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을 전일의 76%에서 82%까지 상승시킨 상황입니다. 한편 오늘 전반적인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와 넷플릭스의 주가 상승이 나스닥 지수의 상승을 주도했는데요. 2분기 글로벌 판매 대수가 예상보다 다소 많은 44만 8천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 테슬라가 오늘 2.4%의 상승세를 보였으며 증권사 오펜하이머가 구독자 증가 가능성을 이유로 목표 주가를 기존의 450에서 500달러로 높인 데 따라 넷플릭스가 3% 상승했고 반면 분인한 실적 발표로 대형 식품업체 제너럴 밀스는 5% 넘게 급락하면서 오늘 필수 소비재 업종에 부정적으로 반영됐습니다. 그 외 업종별로는 에너지와 운송, 방산업종 등이 상승했던 반면 금융,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건설업종이 약세를 보였고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하락한 3.71%, 달러 인덱스는 0.4%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업체들의 대중 AI 반도체 수출 규제를 위한 추가 규제 조치를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투자 심리의 부담으로 반영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지에 따르면 상무부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업체들이 중국과 다른 나라들로 AI 반도체를 선적하는 것을 중단시킬 전망이며 수출 면허를 받은 뒤에야 수출이 가능해질 전망인데요.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규정 최종안 손질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10월 발표된 수출 규제를 확장하는 조치인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엔비디아와 AMD의 첨단 반도체 대중 수출을 규제해
중국의 AI 역량 약화를 깨한 바 있고 엔비디아는 당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상무부가 제시한 기준을 밑도는 성능의 AI 반도체인 A800을 만들어 중국에 수출했는데요. 이는 고성능 AI 반도체 A100의 하위 버전으로 신문은 바이든 행정부가 성능이 떨어지는 A800의 반도체 수출 역시 가로막을 전망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국 행정부의 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가 향후 미국 경제에 악재가 될 수 있고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하는 미국의 반도체 산업이 중국의 수출 길이 막히면서 부활의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해 현금이 대세로 꼽히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주식 투자가 더 높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증권사 BofA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BofA는 1945년부터 2022년까지 전후 시기를 넓게 보면 S&P 500 지수의 수익률은 연간 11.2%로 다른 자산군들을 손쉽게 뛰어넘었다면서 이것은 회사채 5.7%, 국채 5.1%, 현금 3.8%와 비교해 크게 높은 수준이며 이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은 연평균 3.7%였다고 지적하면서 머니마켓 펀드가 지난 6월 21일 기준 약 5조 4,300억 달러 규모이고 일본 투자자들이 이 중 1조 9,90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지만 높은 금리를 쫓기보다는 인플레이션 잠식 효과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산 클래스는 주식이라고 강조하면서 금융위기가 주가의 지속적인 상승과 함께 경제와 실적 성장 사이클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향후 인공지능의 가속화와 보다 친환경적인 미래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투자 부음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증권사 웰스파고가 투자에게는 동일 비중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는 기존의 23달러에서 전일 종가 대비 29%가 높은 34달러로 높였다는 뉴스로 사진 공유 관련 소셜미디어 기업인 핀트레스트의 주가가 오늘 6.5% 급등한 28달러 14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웰스파고는 핀트레스트가 적절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고 광고 매출 역시 확대될 것이라면서 아마존과의 파트너십 등 규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3자에게 수익 창출을 아웃소싱한 전략을 최적의 시도라고 평가하면서 이 전략이 사용자 참여를 늘리고 사용자의 경험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광고 용량이 늘어나면서 회사의 매출과 마진 역시 증가시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 상무부의 1사분기 GDP 성장률 최종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1.3%의 성장이며 이어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의 5월 기존주택 매매 건수가 발표되고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0.3%의 감소이며 이어 노동부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에너지청의 주간 천연 가스 재고량이 발표되고 나이키를 시작으로 에퀴티 브랜드, 그린 그리어 컴퍼니스, 린제이 코프, 매코믹 앤 코, 페이첵스 잉크, 프로그레스 소프트웨어, 심플리 굿푸즈, 스마트 글로벌, 그리고 라이레이드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유럽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이어서 전일장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 이번에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이틀 연속으로 하락을 했고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결국에는 2,564포인트 선에서 마감가를 형성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서 어떠한 흐름이 나타났는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반도체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주들 살펴보시면 삼성전자가 0.14%로 소폭으로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SK하이닉스가 1%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1.15% 상승한 11만 4,300원의 종가를 형성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렇게 반도체 투톱이 오르기는 했지만 이렇게 오르는 데 있어서 과정이 녹록지만은 않았습니다. 부드럽게 갔으면 좋았겠지만 장 중반에는 탄력이 둔화되기도 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움직였었는데요.
우선 27일에 미국 증시에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게 발표가 됐고 또 기술주 중심의 강세가 나타나면서 우리 증시에서도 이렇게 반도체주들이 상승을 하기는 했던 건데요. 하지만 국내 증시에서는 생각보다 이렇게 반도체주들이 탄력이 크지는 않았다는 점 기억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에서 장 마감 이후에 AI용 반도체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방침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기 때문이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상무부가 이르면 7월부터 엔비디아와 다른 반도체 업체들이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방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주들이 혹시라도 안게 될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이 번지면서 장중에는 탄력이 둔화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다행이었던 부분은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장 중반에는 이렇게 탄력이 둔화가 됐다가 장 막판에 갈수록 다시 한번 이 탄력을 회복해 나가는 모습이 연출이 됐다는 부분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 급등을 하면서 1%대 강세 흐름을 나타냈지만 장 중반에는 이 리스크가 부각이 됐고 또 여기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잠시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만 마지막에 가면서 다시 한번 탄력을 복귀해 나가는 모습의 주가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어서 전기전자 섹터 내에서 2차전지 셀업체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2차전지 셀업체들 일제히 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2.5% 급락을 했고요. 삼성 SDI도 3%대로 굉장히 많이 밀렸습니다. 3.1% 밀린 가운데 LG화학이 5%대 약세를 기록하면서 6% 가까이 되는 하락세를 기록했는데요. 5.83% 하락한 66만 2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안타까운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장 초반에는 그래도 나름 괜찮았는데 장 막판 때까지 계속해서 하락폭을 키워나가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는 잘 가던 2차전지 셀업체들의 주가가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률을 보시더라도 3달 사이에는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다는 점도 기억을 해보시면서 2차전지 투자해보시려는 분들은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많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셀업체들의 주가가 급락을 한 거였는데요. LG화학의 경우에는 외국인이 8거래일 연속으로 매도를 했고요. 기관도 어제 기준으로 7거래일 연속으로 매도를 한 가운데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7일 연속으로 매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4거래일 연속으로 포착이 되고 있다는 점까지 전달해 드리고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그 다음으로 볼 섹터는 항공주들입니다. 전일 시장에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받고 있는 섹터들이 대부분 올랐는데 그중에 항공 섹터도 포함이 됐습니다. 여행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에 상승세를 이어갔던 건데요. 테마로 묶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로 묶어서 살펴본다면 저가 항공주들 그리고 나머지 큰 종목들까지도 일제히 강한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진에어가 5.23% 상승을 했고요. 에어부산도 3.24%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대한항공 그리고 아시아나항공까지도 1%를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대형주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은 1.89% 강세를 기록을 하면서 24,2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아시아나항공도 2.47% 오른 12,43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나머지 제주항공도 1.55%, 티웨이항공도 1.25% 강세를 기록하는 모습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항공주들이 오른 데에는 실적 개선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는 점 말씀드렸는데요. 미국 뉴욕 증시에서 델타 항공을 비롯한 항공기업들의 주가가 여행 수요 확대에 따른 기대로 인해서 동반 강세를 보였고요. 따라서 전일 28일 국내 증시에서도 이렇게 항공주들을 향한 기대감이 반영이 됐습니다. 델타항공이 강한 여행 수요를 고려해서 회계 2분기와 연간 순이익 예상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똑같은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가 됐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호재로 작용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의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의료 종목들은 사실 제가 어제 이 시간에도 한번 짚어드렸는데요. 의료주들도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서 지속적으로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의료 섹터 살펴보시면 한섬과 한세실업이 어제는 강한 흐름을 나타냈고요. FNF는 1%대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5.81%로 장 초반부터 장 마감때까지 살펴보시면 후반부로 갈수록 더욱더 이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 연출이 됐고요. 295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한세실업뿐만 아니라 한섬도 살펴보시죠. 한섬도 마찬가지로 장 초반보다 마감때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었고요. 3%대 강세를 나타내면서 23,700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약세를 기록했던 FNF 주가도 함께 살펴볼까요? FNF는 1%대 약세를 나타내면서 126,6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장 초반에 변동성이 강했다가 그 이후에 탄력이 둔화된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이 약세 안에서 거래가 머무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우선 한세실업에 대해서만 조금 더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OEM 기업인데 이렇게 OEM 중심의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급등을 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급감했던 글로벌 의류 소비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글로벌 의류 소비가 회복이 되고 이 폭등했던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서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증권가에서는 대표적으로 대신증권이 의류 OEM 업황이 올해 하반기에는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특히 업황이 내려갈 때에도 영업이익률이 오른 업체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 종목이 바로 한세실업이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결국에는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큰 폭으로 나타나면서 지수를 하락으로 이끌었던 건데요. 살펴보시면 2차전지 종목들이 일제히 급락을 하면서 시장의 지수까지 아래쪽으로 끌어내렸다는 점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4.52%의 약세를 기록을 했고요. LNF도 5.35% 하락하면서 23만 9천 원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또 LNF뿐만 아니라 에코프로도 5%대 약세를 기록을 하면서 5.15% 밀려난 70만 원까지 내려앉는 모습이었고요. 장 초반부터 마감때까지 꾸준히 낙폭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도 연출이 됐습니다. 2차 전지주들 이렇게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약세를 기록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반도체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주들 다 같이 오른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서 선별적으로 올랐습니다. 리노공업이 7.3% 올랐고요. 유진테크 3.04%, 서울반도체 1%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의 실적을 앞두고 관망세가 나타났는데 여기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사그라들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AI용 반도체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미국에서 막겠다 이런 우려감이 번지게 되면서 혼조세가 나타났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용 의료기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미용 의료기기 종목들도 최근 시장에서는 조금씩 계속해서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클래시스도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2.51%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32,650원의 종가를 형성한 가운데 원택도 5%대 강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5.55% 상승한 1,840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클래시스와 원택 같은 의료 미용 기기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데에는 미용 의료기기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마스크가 해제가 되기도 했고 글로벌적으로 뷰티 쪽으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눈여겨보면서 투자를 해볼 만한 포인트가 많다는 증권가의 분석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함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어제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종목 섹터 한 가지만 더 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테마로 엮어서 볼 텐데요. 어제는 애플페이주들 그리고 전자결제 관련 종목들이 강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보시면 애플페이 관련 종목으로 하잉크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11.39%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6,750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장 초반과 장 막판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또 주인공은 바로 KG 모빌리언스였는데요. 29.95%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7,550원까지 올라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KG 모빌리언스를 중심으로 해서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냈는데 휴대폰 결제사 최초로 애플페이 서비스를 개시했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따라서 KG 모빌리언스가 이 테마를 엮이면서 강세를 기록한 가운데 나머지 관련 종목들도 일제히 상승한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마감 상황 전달해 드렸습니다.